예, 자, 38강. 이번에는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 매입 파트 쪽에 지난 시간에 과세 매입에 의해서 영세 매입 그리고 면세 매입 여러분 교재 330에서 335페이지까지 문제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1급에 비해서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나오는 게 은행에서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라는 용어가 하나 튀어나와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좀 새로운 게 나와서 그렇고, 그 다음에 면세에 가면 그 리스에 관련된 용어와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들어주면 대체적으로 좀 무난하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부터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자, 영세부터 1번 문제 여러분 교재 331페이지에는 1번 문제 5월 25일 주식회사 대응으로부터 원재료 1000개 단위당 원가 2만 원씩 그럼 2천만 원이죠.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국민은행 기업 구매자금 대출 만기 6개월을 지급하였다. 자, 59회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우선 이게 영세인지 아닌지 지금 알 수 있는 기존의 다른 문제 2, 3년 문제 다 뒤져보면 그 다음 2번 문제 보면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말을 쏙 빼먹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알아서 영세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앞에 어떤 말이 지금 생략이 된 거냐면 이 회사는 이 작성하는 회사는 수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려면 재료를 사와야 되겠죠. 수출하는 회사에 재료 납품해도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 전자세금세를 발행해 줬고 우리는 그걸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매입 중에 영세가 되는 겁니다. 그 과세 유형은 이건 52번 영세 매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자, 영세니까 세금은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대웅.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우리는 받고 반대로 우리가 발행하게 되면 전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지만 0%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는 여가 되고요. 자, 그다음 붕괴는 일단 붕괴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요게 무슨 용어냐 하면 만기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니까 단기가 되고요. 이렇게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자금난에 이제 허덕일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하고 대금 회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주문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데에다가 그러면 너네가 재료는 일단 구매해라. 은행에서 돈을 그쪽으로 주겠다. 그래서 뭐 환넣음을 발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거나 돈은 바로 은행에서 지급이 이 대웅한테 재료를 준 대웅한테 바로 지급이 되고요. 우리는 국민은행에 가서 기업 구매자금 대출 신청서만 작성해서 내면 나중에 6개월 후에 이거를 갚아주면 됩니다. 이자도 좀 싸게 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빌려주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원재료는 들어왔죠. 자, 차변에 원재료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자, 세금은 없습니다. 영세율이니까. 돈은 우리가 어떻게 은행에서 빌린 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기 차입금 우리가 6개월 후에 갚을 겁니다. 이거 6개월 후에. 그리고 그러면 거래처를 바꿔줘야 되겠죠. 원재료 매입 거래처는 대웅이지만 지금 갚아야 될 거는 국민은행입니다. 금액은 2천만 원. 그래서 우리한테 돈이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거기서 대웅에 줍니다. 자, 붕괴는 혼합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2번 왜 안 넘어가? 자, 2번 문제입니다. (5월 13일) 원재료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동명물산으로부터 로컬 LC 그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1000개 단가 3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어치 납품받고 영세율 전자생명선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결제는 전액 약소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아까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유형은 52번이 되죠. 영세. 수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0%를 적용합니다.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고 부가세는 제로입니다. 거래처는 동명물산. 전자생명선서 받았죠? 여. 자, 분개해 봅시다. 그러면 원재료. 차변에 원재료 3천만 원어치입니다. 그리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지급 어음 3천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한 거 없습니다. 아, 분개 뭐예요? 혼합.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요 영세는 놔둘게요. 다 똑같은 거니까. 자, 원재료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동명물산으로부터 마찬가지 로컬 LC에 의해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될 원재료 1000개 단가 3만 원 그러면 3천만 원 부가세 없고 거래처 동명 이거 아까처럼 또 동명이네요. 자, 이거 출제위원들이 반복해서 내놔봐요. 그래서 영세율 전자생명선서를 교부받았다. 야. 대금 결제는 전액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마찬가지네. 똑같네. 이거 같은 문제 아니에요? 제가 날짜는 틀리네요. 하나는 52회, 하나는 50회. 52회하고 50회하고 같은 문제를 같이 출제를 했어요. 똑같이 갖다 베껴놨네. 자, 분계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원재료 지급업, 분계 혼합 아까하고 똑같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면세입니다. (5월 19일) 마케팅 부서의 업무 관련 서적을 교보로부터 구입하고 대금 8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왜죠? 세금자 왜 빠졌죠? 서적 면세품이잖아요. 면세품을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세 매입이 되는 거고 53번이고요. 면세 매입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없고요. 거래처는 교보문고 그리고 전자계산서 이렇게 돼 있죠. 전자에는 여로 표시합니다. 전자는 전자계산서나 전자생계산서나 다 전자. 왜냐하면 전자계산서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전송을 해야 됩니다. 전송. 그러면 200원 깎아줘요. 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그러면 차변에 자, 요 도서 인쇄비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근데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800번대로 쓰고요.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80만 원. 그럼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자, 면세품을 주고받은 거니까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자, 됐고요. 2번 문제. 6월 2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서해산업 그러니까 거래처는 서해가 되고요. 임시주총 행사장에 보내기 위해서 화한 면세품을 삼사랑 화원에서 17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계산서입니다. 발급받았다. 그러면 여가 되고 유형이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지난번에 카페에 한번 질문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설명할게요. 접대잖아요, 지금. 접대비인데 어떤 때는 불공으로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영세로 합니까? 면세. 자, 우선 요 근본적인 차이점은요. 면세품일 때는 당연히 면세로 가고 그리고 전자 계산서가 옵니다. 종이계산서든 전자계산서든 앞에 세금자가 없는
그게 오고요. 불공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전자가 없는 그냥 종이 세금 계산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불공이란 말 자체가 너네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이 아닌 접대용으로 한 거. 그런 거는 접대용으로 한 거는 매입세액 불공제해서 너네 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는 하면 안 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나와버립니다. 거짓 진술했다고. 그래서 세금이 매입세 우리가 부가가치세 세금을 주고 사온 건데 그거는 불공. 단 똑같이 접대용으로 해도 요거는 아예 세금이 없는 면세품을 사다가 접대했을 때 똑같은 접대라도 세금 계산서가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금자가 붙고 요거는 세금자가 안 붙고 그래서 문장을 쭉 읽다가 헷갈리면 세금자 있나 없나 그거부터 찾으세요. 세금 없어요. 그래서 왜냐? 면세품을 사봤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확인해서 아 이게 불공인지 면세인지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형은 면세가 되고요. 53번. 자,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개를 해보면요. 접대비 영업부서죠. 그러면 판이 됩니다. 금액은 얼마예요? 17만 원. 이건 아예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현금 17만 원. 그래서 분개 유형은 현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고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월 27일) 한국 상사로부터 구내 식당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쌀은 농수축산물 가공되지 않은 거 면세품이죠. 구입하고 계산서 확실하게 나왔죠. 세금자 없습니다. 교부받았다. 대금 결제 중 150만 원은 강남 상사에서 받을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고 넘겨줬습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쌀은 소모품 계정을 이용하기로 하고 의제 매입세액은 무시한다. 그러면 형태는 일단 면세 매입이 되죠. 53. 면세가 되고요. 공급가액은 20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당연히 없고요. 거래처는 어디예요? 한국 상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자 붙었어요. 구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랬죠. 전자는 없습니다. 자, 그냥 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개를 해보면 알겠죠. 요거를 소모품 계정을 사용할 것.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대변에 대금 결제 중 150만 원은 어음 갖고 있던 거 배서형되겠습니다. 받을 어음. 거래처 바꿔줘야 되겠죠. 주식회사 강남.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강남. 금액은 1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이거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아니니까 뭐예요? 미지급금. 자, 나머지 금액이 얼마죠? 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자동으로 거래처 연결됩니다. 자, 분개는 혼합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4번 문제. (333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6월 15일 당사는 공장이 생산직 사원들에게 그러면 뭐 재가 나오겠죠. 명절 선물을 주기 위하여 사과를 10상자, 한 상자당 3만 원 구입하면서 서울마트로부터 계산서를 계산서 앞에 세금자 없습니다.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20만 원 결제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면세 매입이 확실하죠. 자, 면세 공급가액은
30만 원이고 세금은 없죠. 거래처는 어디예요? 열상자 서울마트. 자,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전자는 부고요. 분개해보면 알겠죠. 생산직 사원들한테 주려고 한 거니까 제휴들한테 주는 거 복리, 후생비, 그리고 제 500번 때 쓰면 됩니다. 금액은 30만 원이고요. 배금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20만 원 주고요. 20만 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 급급 10만 원 해서 분개는 혼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5번 문제. 아까 제가 예고했던 리스가 나왔습니다. 4월 25일 주식회사 상호캐피탈. 이거 금융회사죠. 제2금융권. 상호캐피탈로부터 관리 업무용 중고 승용차 계약일은 4월 1일. 리스 계약 조건 운용 리스 3년 약정 65만 원 월. 4월분 리스로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다음 달 3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회사에서 자동차를 살 수도 있지만 그 캐피탈에서 우리가 이 차를 좀 쓰고 싶다 하면 캐피탈에서 돈은 지불하고 캐피탈에서 우리한테 빌려주는 형태. 리스라는 게 어떤 장비나 설비를 빌려주고 일단 당신네들이 쓰시오. 대신에 달달이 얼마씩 우리한테 갚으시오.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운용 리스가 있고 이거 좀 다른 개념으로 금융 리스가 있습니다. 아예 돈을 줄 테니까 그 자동차는 니네가 사. 대신에 대출이죠, 일종의. 그래서 달달이 갚는 형태를 금융 리스라고 그러고 이거는 운용 리스입니다. 소유권은 이 자동차 소유권은 저쪽에 캐피탈에 있습니다. 사모 캐피탈에.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비용 한 달에 요 65만 원 서울분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스는 면세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53 면세하고요. 금액은 한 달치 65만 원. 부가세 없습니다. 이거 면세니까. 거래처는 상호캐피탈. 자,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전자는 부고요. 그리고 이 리스로를 그럼 뭘로 적어야 될 거냐? 요거는 우리가 요 차를 빌려 쓰는 겁니다. 렌트카 형태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료가 됩니다. 임차료. 관리 업무용이니까 요거는 판이 되는 겁니다. 판이 되는 거고. 자, 금액은 한 달치 65만 원. 그러면 매달 이렇게 적는 겁니다. 대금은 3일 날 다음 달 3일 날 주기로 했어요. 지금 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지급금 65만 원. 계산서만 먼저 받은 거예요. 자, 분개는 혼합이 되겠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2월 1일) 한국 정육점에서 한우 갈비 세트를 1개월 후 지급 조건으로 100만 원에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한우니까 농수축산물을 그리고 계산서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면세죠. 53번. 자, 면세 매입. 이 중 30만 원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당사 공장 직원들에게 제공하였고 나머지는 거래처, 매출거래처에 증정하였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자, 우선 면세니까 공급 가액이 여기 100만 원 나왔죠. 100만 원 적고 면세품이니까 부가세 없습니다. 거래처는 한국정육에서 가지고 왔고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죠. 계산서고 전자 아닙니다. 부. 자, 요거를 그럼 분개하면 우선 공장 직원들한테 준 거 있죠. 그거는 복리후생비가 되고 공장이니까 500번대 제를 적고 금액이
30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 70만 원 거래처에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접대비 그리고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거래처가 공장 거래처인지 매출 거래처니까 요거는 영업부서 판매비와 관리비 70만 원. 요거 잘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증정하였다. 대금은 어떻게 했어요? 1개월 후에 지급 조건. 그러면 미지급금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분계는 혼합.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교재 335페이지요. 8월 21일 추석 때 생산부위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그럼 접대비입니다. 생산부위 거래처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원가 500번대고요. 접대비.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자, 공급자. 우리가 구입한 거죠. 선물용으로. 뭐를 공급받았어요? 극동수산으로부터. 거래처는 극동수산. 공급받은 거 뭐죠? 어디 있니? 네, 수산물. 굴비 세트. 어우, 좋은 거 주네요.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굴비가 이렇게 비싸요? 제주도는 굴비를 안 먹어봐서 옥돔을 먹지. 그 다음에 현금으로 200만 원 주고 어음으로 700만 원 줬는데 여기서 함정을 하나 파놨습니다. 지금 이게 상품, 제품 이렇게 사온 게 아니죠. 뭐예요? 수산물, 면세품 사온 거죠. 그러면 어음 발행해 줬다고 이거 덥석 지급어음 딱 쓰는 순간에 함정에 걸린 겁니다. 이거 지급어음으로 안 하고 뭘로 해야 돼요? 요거는 미지급금으로 700만 원 적어야 됩니다. 대신에 어음 그 거래 내역 있죠? 그거는 어음 번호라든가 요거는 표시하고 실무에서는 시험에서는 실무도 마찬가지 미지급금 적지만 자 나중에 어음 발행한 거 만기일 부도 안 나게 하려면 어음에 관련된 일령 어음 번호랑 뭐 만기일 언제 요거 다 적긴 적어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 적을 때는 요건 상품이나 제품을 사온 게 아니라서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 한다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분개하면 자 차변에 우선 54 면세 수산물을 사온 거니까 자 면세 매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액 확인했죠? 자 900만 원어치입니다. 어우 굴비를 엄청나게 사네. 그 다음 세금 없죠? 거래처는 어디예요? 자 아까 거래처 공급자 극동수산. 그 다음에 계산서입니다. 그냥 계산서입니다. 자 전자는 부과되고요. 그리고 접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공장이에요. 어디? 생산부위 거래처. 그러니까 제 금액은 900만 원. 그리고 대금은 뭐예요? 현금하고 어음 두 가지가 있었죠. 현금이 아까 얼마였어요? 현금 200만 원. 그다음 어음 발행한 거. 자, 요거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70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똑같이 극동수산이니까. 자, 분계는 예, 혼합이 되고요. 자,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미지급금 한다는 거. 대신에 여러분들 실무에서 일을 할 때는 이 어음 발행한 거는 어음 지급 그 거래장에다가 다 작성을 해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됐네요. 요 명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영세 요 두 가지는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두 가지 사항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요. 자, 수고했습니다.